기철 씨, 처음부터 복수하려고 접근했어요.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됐어. 역시 그런 거였군. 그럼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게 거짓이었다는 거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편하게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더 재미있게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이고 건설업으로 성공해서 은퇴한 사업가입니다. 부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성인이 된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서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처음에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숨겨져 온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서울로 올라와 사업을 시작한 저는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부동산 개발까지 손을 뻗어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부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10년 전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제 삶에는 큰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며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허전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40년 전 첫사랑과의 재회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40년간 준비된 정교한 복수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성묘를 위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어요.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바쁜 일상에 쫓겨 고향에 내려갈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성묘를 마치고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거든요. 바로 제 첫사랑 해숙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그 시절 그대로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단숨에 과거로 데려갔어요. 해숙도 저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해숙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고 말하는 습관이나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동네 작은 카페에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하룻밤이 너무 짧았지만 그 시간만으로도 제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해숙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두근거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해숙도 저와 마찬가지로 반가워했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함께 웃고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해숙 생각만 했어요. 60대가 된 지금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해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와 헤어진 후 해숙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25에 결혼했지만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왔다고 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이들을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한 지금은 혼자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는 당뇨와 고혈압까지 생겨서 건강마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슈퍼 운영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는 해숙의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와 삶의 고단함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해숙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온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존경스러웠습니다. 해숙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들이 잘 자란 것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 해숙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저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해숙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제안했지만 해숙은 완강히 거절했어요. 자존심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숙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해숙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해숙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거든요. 해숙의 슈퍼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더니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었어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저녁을 함께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해숙은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막막함,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해숙의 모습에서 진정한 강인함을 보았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저는 매주 고향을 찾아가 해숙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옛날처럼 편해졌어요. 4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숙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저를 서울로 따라와 주기도 했어요.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숙의 얼굴에서 행복한 표정을 볼 수 있어서 저도 기뻤어요. 해숙은 서울의 높은 건물들을 신기해하며 바라보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 해숙을 보면서 저는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작은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해숙이 안타까웠고 앞으로는 제가 해숙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라 그런지 더욱 간절하고 소중했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해숙에게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해숙도 제 마음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10년 전 부인을 잃고 나서 줄곧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해숙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제가 대신 내겠다고 했고 슈퍼 운영이 힘들다고 하면 다른 일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제 도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제 진심을 이해해 주었어요. 저는 해숙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치 청춘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숙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하루 종일 해숙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해숙과 함께 있을 때면 세상 모든 것이 밝게 보였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어요. 해숙도 저와 함께하면서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해숙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때로는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해숙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오랜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며 걱정을 표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인 영수는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해숙이 제 돈 때문에 접근한 것이 아니냐며 조심하라고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여자가 진심일 리 없다며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빴지만 친구들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숙을 믿었어요.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해숙의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돈 때문에 저에게 접근했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숙은 제가 비싼 선물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했고 항상 검소하게 행동했어요.
그런 해숙을 보면서 저는 친구들의 걱정이 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소문들이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해숙이 과거에 큰 빚을 진 적이 있다는 이야기, 그 빚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소문들을 무시했지만 자꾸 반복해서 들으니 마음 한편에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해숙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해숙이 상처받을까봐 또 저를 의심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해숙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조금씩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회사 격리 직원이 이상한 돈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보니 제 개인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인출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해숙과 다시 만나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해숙이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 리는 없었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 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일 수도 있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숙을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해숙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잊으려 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의심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해숙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돈 때문에 접근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해숙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해숙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해숙은 제가 변한 것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의심이 커져갔어요.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해숙의 뒤를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해숙이 과거에 진 빚은 사실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보증을 서게 되어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빚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매달 상당한 금액을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빚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해숙이 저와 만나기 시작한 후부터 그 빚을 갚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분명 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과 해숙의 빚 상환이 정확히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돈을 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이 제 주변에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빼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제가 직접 준 돈들을 모아서 빚을 갚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고요. 어쨌든 해숙의 경제 상황이 저와 만난 후 급격히 나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조사를 의뢰했어요. 해숙의 모든 행동을 추적해서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런 의심 속에서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숙이 제게 접근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복수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였는데 해숙의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큰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당시 해숙의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횡령 혐의를 받고 해고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고 해숙의 어머니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고향을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해숙의 가족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해숙의 어머니는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그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해요.
해숙은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수하려고 했겠지만 저와 지내면서 점차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탐정은 해숙이 저에게 접근하기 전에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제 일정을 파악하고 제가 언제 고향에 내려올지 미리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만남이었던 거예요. 해숙의 따뜻한 미소도 자연스러운 대화도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연기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순수한 첫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만남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동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당시 회사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니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을까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해숙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은 딸의 마음, 그것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접근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해숙이 저를 바라보며 웃었던 그 미소들, 제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들,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거짓이었을 생각하니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저는 해숙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를 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난 지금 해숙과 마주 앉아 있어도 예전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해숙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고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해숙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지낼 수 없었거든요. 해숙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어요. 해숙은 제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는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해숙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지만 저는 그 미소마저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해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해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접근했다고 인정했어요.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만나면서 점차 진짜 감정이 생겼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연기였지만 나중에는 진심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해숙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미 한 번 속은 저로서는 해숙의 어떤 말도 온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해숙은 울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처음에는 잘못 접근했지만 지금은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마저 연기일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해숙이 그동안 보여준 모든 감정들이 과연 진짜였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해숙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해숙이 들려준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해숙의 어머니가 받았던 억울함, 그리고 그것을 풀어드리려는 딸의 마음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속이고 접근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복수극이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상처였어요. 해숙과 함께 보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이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졌어요. 해숙과 헤어진 후 저는 오랫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숙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한편으로는 해숙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지켜본 딸로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니까 저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았다는 배신감도 컸습니다. 그동안 순수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해숙이 보여준 사랑도 웃음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해숙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그때는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해숙이 제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했던 그 순간에도 속으로는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그것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에 자괴감만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해숙에게서 온 문자와 전화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숙과 대화해봤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해숙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해숙과의 추억들이 자꾸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그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해숙이 저를 바라보며 웃던 그 순간들, 함께 걸었던 한강변, 맛있다며 좋아하던 모습들이 모두 연기였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난 후 해숙이 직접 서울로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만나기 싫었지만 결국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해숙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해숙은 저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했어요. 처음에는 잘못된 마음으로 접근했지만 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모두 진심이었다고 했습니다. 복수하려던 마음은 진작에 사라졌고 지금은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일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평생 그 한을 품고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들려주었어요. 해숙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와 만나면서 복수보다는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해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딸의 마음, 그리고 억울함을 풀고 싶은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았다는 감정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해숙이 지금 하는 말들도 과연 진심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해숙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해숙과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해숙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는 간단하게만 답장했어요. 해숙을 완전히 밀어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애매한 관계가 몇 달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해숙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숙의 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면회도 제한하고 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해숙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결국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해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한 달 전에 봤을 때보다 더욱 야위어 보였어요. 저를 보자 해숙은 깜짝 놀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죽기 전에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무리 저를 속였다고 해도 해숙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일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해숙의 손을 잡고 치료에 전념하라고 했어요. 모든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숙은 그럴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저는 강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해숙은 감사하다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숙의 병원 치료가 시작되면서 저는 자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이었지만 점차 진심으로 해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해숙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해숙의 진심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숙은 제게 어머니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선량한 분이었는지,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해숙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복수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하지만 해숙은 어머니의 억울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접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와 만나면서 점차 복수보다는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해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해숙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저희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해숙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해숙은 기억나는 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해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해숙의 가족에게 끼친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숙의 어머니가 당했던 일에 대해 직접 조사해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만약 정말로 저희 아버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나시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몇 분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해숙의 어머니는 억울한 누명을 쓰셨던 것 같았습니다. 실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해숙의 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해숙의 어머니를 해고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회사의 체면이나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해숙의 복수심이 이해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억울해하며 살다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딸로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해숙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드렸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깊이 사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숙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희 가족이 해숙의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해숙은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새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해숙은 이해한다며 더 기다려 보겠다고 했어요. 해숙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해숙의 모든 치료비를 부담했고 해숙이 퇴원한 후에도 계속 도움을 주었습니다. 해숙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저는 이것이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해숙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해숙을 보면서 저는 점차 마음이 풀렸습니다. 해숙이 처음에는 복수를 목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해숙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도 점차 늘어갔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해숙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어요. 해숙은 제게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을 더 많이 들려주었고 저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해숙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의심이나 불안감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과하고 용서했지만 예전 같은 편안함을 되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여전히 해숙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고 해숙도 제가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해숙은 저에게 더욱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저도 점차 해숙을 다시 믿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더욱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해숙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고 저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공유했습니다. 서로의 아픈 과거를 나누면서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해숙이 복수를 계획했던 것도 저가 배신감을 느꼈던 것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거짓이나 숨김없이 진실만으로 이루어진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렇게 쌓아간 신뢰가 더욱 단단했습니다. 해숙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저도 점차 해숙을 다시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천천히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찾은 사랑이라 더욱 소중하고 깊었어요. 지금 해숙과 저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어요. 과거의 일들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해숙의 빚도 제가 모두 정리해 주었고 해숙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해숙은 이제 복수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머니의 한도 어느 정도 풀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죄했고 해숙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드렸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황혼 로맨스로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40년간 숨겨진 폭수극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시련이 와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해숙과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상처도 이제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해숙의 딸이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저의 관계를 반대하러 온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러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저와 함께 지내면서 많이 밝아졌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폭수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어머니는 그 억울함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잘 정리된 것 같다며 안심된다고 했습니다. 해숙의 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해숙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해숙의 딸은 제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해숙뿐만 아니라 해숙의 가족들까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숙과 저는 이제 매일 함께 산책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해숙은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요. 때로는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해숙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요. 젊었을 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못 가본 곳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해숙과 함께 전국 각지를 여행하기로 약속했어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경주, 강릉까지 가보고 싶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해숙은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어린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그런 해숙을 보면서 저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는 벌써 몇 번의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해숙은 여행을 다닐 때마다 사진을 많이 찍어요. 나중에 혼자 남겨질 때 이 사진들을 보며 추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숙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또 하나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해숙의 어머니가 다니셨던 교회에서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것이었어요.
교회 분들이 해숙의 어머니가 얼마나 선량한 분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셨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더라고요. 목사님은 저에게 용기 있는 일을 했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해숙의 어머니를 위한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렸어요. 해숙은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이 이제야 조금이라도 풀리는 것 같다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교회 분들도 모두 축복해 주셨고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잘 살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어머니도 하늘에서 평안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마음 한편에 있던 죄책감도 많이 덜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정말 큰 위기가 있었어요. 해숙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려는데 해숙이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해숙을 잃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습니다. 해숙이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해숙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해숙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 해숙이 깨어났고 큰 위험은 넘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해숙에게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어요. 매일 혈압을 재고 약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해숙은 제가 너무 걱정한다며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해숙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는 언제든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해숙과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바로 원예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꽃과 채소를 기르고 있어요. 해숙은 꽃을 기르는 것을 좋아하고 저는 채소를 기르는 것을 좋아해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해숙이 기르는 장미와 국화가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저는 상추와 토마토, 오이를 기르고 있는데 제법 성과가 좋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때에 그 맛은 정말 특별해요. 해숙과 함께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때로는 화분을 돌보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해숙은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채소밭을 가꿨던 추억을 들려주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꽃을 길렀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서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이 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요즘 해숙과 저는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숙이 제안했는데 어머니가 생전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께 점심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숙은 요리를 담당하고 저는 설거지와 청소를 담당해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어르신들도 저희를 반겨주시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해숙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어요. 해숙은 정말 선량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숙과 저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어요. 과거의 일들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해숙의 빚도 제가 모두 정리해 주었고 해숙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해숙은 이제 복수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머니의 한도 어느 정도 풀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죄했고 해숙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드렸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황혼 로맨스로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40년간 숨겨진 폭수극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시련이 와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해숙과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해숙과 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해숙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저희는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집으로 이사해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해숙은 텃밭 가꾸는 일을 정말 좋아해요. 상추, 토마토, 오이를 직접 기르면서 이렇게 평범한 행복이 있는 줄 몰랐다고 자주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때는 돈과 성공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해숙과 함께 기른 채소로 만든 소박한 식사가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맛있게 느껴집니다. 해숙은 가끔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원망이 아닌 그리움으로 말이죠. 어머니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원수의 아들과 사랑하며 살고 있다니 놀라시겠지만 분명 행복해 하실 거예요 라고 해숙이 말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희는 매달 해숙 어머니 산소에 함께 참배를 갑니다. 그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해숙은 어머니께 안부를 전해드려요. 지난달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해숙의 손자가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해숙은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며 말이죠. 저는 손자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었어요. 해숙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저는 이것이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해숙의 가족들도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복수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미움이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숙과 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모두 털어내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있어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해숙과 저처럼 말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용서와 이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